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동 사태와 관련된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하나의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 사태가 그렇게 빨리 이스라엘 지상군이 투입이 돼서 속도속결로 이렇게 종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당시에 제가 본 거는 아무래도 인질 때문에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상황 전개되는 걸 보고 좀 약간 좀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좀 국제적인 여론이 좀 이렇게 팔레스타인에 좀 동정적인 그 여론이 생각보다 좀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민간인이 이제 그 희생당하는 그런 거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차원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보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생각보다 미국 최근에 이제 그 사태 이후에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 도시들에서 이제 그런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나 그런 것들을 하는 시위대를 보면 결국에는 약간 그쪽 지역에서 넘어온 이제 중동 지역 출신 이슬람 그런 계통의 이제 중동 지역 출신들의 이민자나 아니면은 또는 이제 난민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시위대에 많이 눈에 띕니다. 그게 그래서 과거와 달리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연으로 인해서 이제 북아프리카나 중동 분쟁 지역에서의 어쨌든 난민들이 이제 유럽으로 국경이나 이제 그 땅으로나 아니면 바다를 통해서 최근에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고 오랜 세월 동안 이제 그쪽으로 난민이나 아니면 이민자들이 이제 그쪽 서방 국가로 이제 유입이 되면서 결국 무슬림의 어쨌든 그런 그 사람 수 자체가 입김 자체가 그쪽 사회에서 점차 이렇게 그 하나의 이제 중요한 그 세력으로 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세력으로 자리 잡게 된 그런 현상이 좀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독일 갔다 온 말씀을 좀 드리면은 물론 이제 함부르크는 워낙 좀 이렇게 좀 개방적인 도시라 그런 면에서 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워낙 주위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은 이제 중동 지역 출신들의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독일 사회에 이렇게 하나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 보시면은 이렇게 아예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민 또는 난민 2세, 3세들이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독일어를 이제 그 사용을 하면서 또 보면은 복장이나 그런 여성들 보면은 히잡을 이제 전통 의상 입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입고 그 사람들이 이제 대화하는 거 보면 다 독일어로 하고 완전히 이제 독일 사회에 정착을 했는데 제 둘째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이제 그쪽에 독일에서의 이제 그런 그 중동계들의 그런 위상 자체가 미국 사회에서의 그 히스패닉들이 이게 차지하는 그런 위상 그거 많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거에 거의 비견할 만한 정도로 그런 중동계들의 어쨌든 그 이제 여러 인구 수적인 면으로나 그런 것들이 아주 그 중요해져 그러니까 위상이 커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렇게 그 자발적이지 않은 그런 사연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밀려서 거기까지 밀려갔지만 어쨌든 오랜 세월 거기서 자리 잡고 살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고 중요한 정치 세력으로 자리 잡고 최근에 요번에 어저께 그 스코틀랜드의 이제 정치 이제 지도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정치 제도를 몰라서 하는데 정치 지도자가 그 사람도 보면 이제 파키스탄 계통으로 이제 그 이슬람 쪽인데 유일하게 서방 세계에서 이슬람 출신이 이제 정치 지도자가 된 사례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장인 장모가 이제 가자 지구에 있는 인척을 방문하러 갔다가 거기서 발이 묶인 상황이다. 잘못하면 거의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그런 호소했다는 그런 기사도 좀 나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은 이쪽에 이제 중동계들의 위상이 점점점 이제 서방 세계에서도 중요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와 달리 이제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분쟁이나 이제 그렇게 상황이 되면은 과거보다 뭐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뭐 그런 것들도 뭐 서방 세계에서조차도 물론 그게 이제 정부 차원이나 그런 게서는 강건하겠지만 일반 시민이나 대중 그런 측면에서는 이쪽 이슬람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의 입김이 옛날보다 좀 많이 커졌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결국에는 비자발적인 디아스포라로 인해서 예전에 이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이제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이제 유대인들이 전 세계 이제 그 중국 화교처럼 퍼져서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뭐 그런 현상들이 어쨌든 그 이슬람계에서도 이제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뭐 그런 현상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보면 결론적으로 지금 뭐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거는 벌써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초읽기가 이렇게 긴 시간이라는 거는 새삼스럽게 지금 최근에 느끼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결국 그쪽 하마스라는 그런 존재들을 제거한다는 이스라엘군의 어쨌든 그런 목적과 그건 이제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일반 시민과는 과연 분리해서 이걸 접근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될 수 없는 사안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뭐 너무 사태가 커지기를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이제 미국의 입김도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도 좀 이스라엘 자제를 하기를 원하는 거고. 이게 이제 중동 사태, 뭐 어쨌든 그 전체 중동 지역의 전체 절대적인 이제 전쟁으로 이제 확산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당하고 인질이 잡혀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계속 지상군 투입은 초읽기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구체적인 행동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렇게 교착 상태에 있다 보면은 어쨌든 이 상황이 생각보다 처음에 이스라엘이 의도했던 것보다 빨리 진행되지 않고 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태가 심화는 안 되겠지만 이게 그냥 어느 정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처럼 이게 좀 이렇게 질질 끌면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그거 관련해서 어쨌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